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10th of April 2021. Now 7.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가장 큰 소식은 아까 이제 모비스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을 한 10% 정도 정의선 회장이 매각을 해야 된다.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록딜 그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이슈는 4월 달에 현대글로비스가 인원 채용을 한다. 근데 이제 네이버, SKT,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일단 어디죠? 지원 파트, 그러니까 이제 경영 지원이죠. 물류, 그다음에 해운, 유통. 예전에 현대글로비스 면접 보는 친구들 여기 이제 막 면접하고 그런 걸 도와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온라인으로 아마 면접 보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아마 틈나는 대로 면접에 관한 팁들도 여기 뭐 예전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위라고 같이 면접에 관한 팁들 같은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 아까 네이버는 네이버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스노우, 네이버 랩스, 네이버 파이낸셜 뭐 이런 등 모집고, SKT는 주니어 탤런트를 모집을 하는데 무선 인프라, 유선 인프라, 코어 인프라, 그다음에 액세스망 기술 개발, 코어 개발, 그다음에 디바이스 개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뽑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보험공단은 행정직, 뭐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뭐 이런 것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이제 다뤘는데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중력 화물을 좀 요즘 많이 좀 수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그 자동차 말고도 이제 앞으로 요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직접적인 지분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성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분구조 개표에서 굉장히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어느 상승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상당히 상승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요즘 저가 매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조금씩 모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 사이트에서 한번 정리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아까 그 빌황이 왜 수조원을 잃었나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선물하고 옵션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 사는 거를 미리 가격을 결정을 해서 정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추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마트라고 하면 이마트에서 이제 양질의 배추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올 가을에 얼마의 가격을 우리가 사겠다고 결정을 하고 미리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배추가 올 가을이 돼서 예정된 가격보다 만약에 좀 더 오르면 농부가 좀 손해고, 만약에 우리가 했던 가격보다 좀 더 싸지면 이마트가 손해고, 그렇죠. 근데 서로 손해가 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농부는 자기가 좀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가격을 안정적으로 확정을 받아놓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짓는 거고, 이마트 입장에서도 물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좀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 양질의 배추를 미리 좋은 걸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정해놔서 만약에 배추값이 많이 오르든 늦든 이마트는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되고 그 농부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선물은 미리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마트에다가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마트에 한 1조를 꿔줬어요. 그러면 이마트가 고맙잖아요. 저한테 옵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6개월 후에 당신이 1조 돈을 다시 이마트가 당신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1조 정도에 해당한 주식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건 내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1조에 되는 몇 주를 이제 정해놨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마트 주가가 6개월 후에 떨어졌어. 그럼 나는 현금을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에다 이자 쳐서 그냥 받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 내가 현금이나 이자 쳐서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럼 나는 주식으로 받는 거죠. 내가 돈을 1조를 이마트에 빌려줬기 때문에 이마트가 고마워서 나한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준 거죠. 두 개 중에 나는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은 정해지는 거고 옵션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여기까지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옵션이 여기서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를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그러고,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만약에 주식을 결정했을 때 주식을 파는 거가 되잖아요. 그걸 풋 옵션이라고 그래서, 사는 거는 콜 옵션, 파는 것은 풋 옵션. 그러는데 여기서 복잡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옵션은 미래의 가격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 옵션 중에 여기서 파생 상품이 또 많이 파생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또 다음번에 설명을, 이게 여기서 어떻게 또 상품이 파생되기 시작하냐, 이거를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머리가 깨집니다 또.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어쨌든 기본적인 선물과 옵션의 기본 느낌하고, 그 다음에 콜 옵션, 풋 옵션이 뭐다, 요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기지라는 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뭐 30년 상환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요즘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데, 옛날에는 이자만 갚아놨다가 원금 갚는 것도 가능한데, 요즘도 뭐 가능을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즘은 원금이 포함된 분할 상환인데,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분할 상환을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프라임 사전도 있었지만 되게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이 굉장히 시큐리티가 좋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프라임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프라임 모기지고, 서브는 그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라임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께 서프라임 모기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잡의 시큐리티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는 게, 언제 잡을 잃어서 갑자기 모기지를 못 내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이자가 조금은 더 비싸겠죠. 어쨌든 요렇게, 그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인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그 공장을 중국 및 다른 나라에 다 넘겨주고, 실제 제조업이 거의 요즘은 뭐 리쇼링으로 좀 바뀌어졌었지만,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전을 했잖아요. 별로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경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잡은 별로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막 돈을 막 찍어내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막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 모기지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면 추가로 모기지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내 집값이 올라가서 또 1억을 은행에서 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도 바꾸고 뭐 냉장고도 바꾸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올라만 갈 수는 없잖아요. 떨어지면 다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벌써 근데 이거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집을 차압을 해서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겼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프라임이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다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 금융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게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건 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수합거래, 빌황도 수합거래를 했는데, 이 서프라임의 그 위험한 상품을 막 쪼개요. 쪼갠 다음에 다른 서프라임하고 막 섞어. 그래갖고 뭔가 상품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유하냐면, 폭탄이 막 터지려고 그래. 근데 폭탄에다 이쁘게 포장을 해갖고, 자, 선물입니다 하고 이걸 서로 막 돈 주고 그걸 막 상품을 사고 팔았던 거야. 안에 폭탄이 들어있는데. 아, 겉에만 이렇게 포장을 이쁘게 해갖고.
그래갖고 사실은 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걸로 예상하고 그 반대쪽에서 이 거품이 언제든 꺼질 거다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게 그 펀드가 하여튼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펀드로 성장한 게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프라임 모기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를 처음에 설계하고 한 놈이 천재면서도 사기꾼 같은 천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가나 사기꾼이 뭐 셀트리온 서정주 회장님도 그랬지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사업가가 되는 거고 사업에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선물 옵션 콜옵션 풋옵션 그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까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잘 하는 편이니까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잉글리시 샤우팅이 저희가 5월 1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되는데 아예 비싸진 않습니다. 3개월에 99,000원이고 또 6만원짜리 전화영어나 화상영어 한 달짜리를 또 무료로 드려요. 그러니까 33,000원에 거의 3개월을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녁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저녁 9시에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이 정도면 환상적인 가격에 환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인 티처가 아마 오전에는 셔니 하고 오후에는 셔니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지 모르겠는데 하고 제가 어시스턴트 티처로 시간 되는 대로 자주자주 참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잉글리시 팁 같은 걸 많이 드려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니까 지금 오프라인으로 수지에 우리가 유튜브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상담은 가능하니까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또 바쁘시면 줌이나 또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로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은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는데 지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샤우팅 참가 원하시는 분들 몇 분 댓글 남겼는데 제가 제 전화로 문자나 카톡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댓글을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이 있으면 꼭 한번 확인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진짜 열렬한 그 서브스크라이브 해바라기님 어떻게 그 좀 그전에 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잘 해결이 돼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요즘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그래갖고 좀 바쁘시고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빨리 좀 사건이 근데 간단히 해결될 일은 아닌데 뭐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인생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생기기 마련이고 그거를 또 근데 인생이 쉽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고 아무 힘든 일이 없다면 오히려 더 인생이 살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살아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해결 안 되고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거를 해결하면서 너무너무 짜릿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근데 우리가 그 정도 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일이 해결이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굉장히 피곤했는데 한 1시간 정도 자고 났더니 기운이 펄펄 납니다. 자, 오늘은 좀 오후 늦게 저녁 늦게까지 좀 여러 가지 더 연구도 하고 서치도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하루 보내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nice day.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